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등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약 열흘간의 치열한 경선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를 윤장현 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제2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당군이 민선 7기 출범을 2달 남겨놓은 지금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오는 12일 동신대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갖습니다. 15개 공공기관이 2,569명을 채용하는 가운데 지역 인재는 18%인 463명 이상이 채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인으로 압축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캠프는 지지율을 올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캠프의 전략을 정리하고 경선 판도를 전망해드리겠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용섭 후보 측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경선 후보로 낙점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 측의 반 이용섭 단일화와 10% 감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그동안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일자리 전문가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제가 쌓았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을 쏟아서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강기정 후보 측도 목표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경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서 반 이용섭 구도를 형성해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에 걸맞는 시장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 때와 싸워야 될 때를 아는 정치인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추진력 있는 시장 후보가 되겠습니다. 양향자 후보 측은 결선 투표까지 가서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경선이 당원 명부 논란과 이합 집산으로 흐려져 정작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강단 있는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지 않는 광주, 그리고 광주의 브랜드를 되찾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광주를 미래의 광주로, 세계의 광주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의 여론조사를 합산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오는 21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여론조사까지 남은 열흘 동안 치열한 경선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체장 경선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경선 세 측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다른 당 지지자인 것이 확인되면 ARS 투표 진행을 중단하기로 경선 시행 세 측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질문은 어느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더 적합한지를 묻는 적합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캠프에서는 이해득 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과 지방의원의 민주당 공천 결과는 광주시장 후보가 확정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9일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확정한 뒤 다음 달 8일을 전후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당 관계자는 시의원과 구의원 공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쌀쌀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 온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우리 지역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는데요. 다만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고 어제 유입된 먼지들로 인해서 나쁨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8.4도, 영광 5.5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화순 18도까지 오릅니다. 목포가 16도, 강진과 장흥 19도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 보성 18도, 순천과 광양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한 뒤 지자체들이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달 남짓 남은 민선 6기 임기 안에 조직을 바꾸는 게 과연 적절한지 시행 과정에 충분한 고민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원과 조직기구 설치 자율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했지만 대부분 민선 7기로 미루고 있는 일입니다. 신안군은 5급 사무관 자리 5개, 6급 담당급 15개를 늘리는 것으로 조직 개편 얼개를 짰습니다. 정원은 현재 719명에서 768명으로 49명 증가합니다. 신안군은 주민복지와 생태환경 보호, 건축, 안전 등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를 확대했고 6급의 비서실은 5급의 군민소통실로 격상해 직소민원 창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기가 2달여에 불과한 민선 6기에서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냐는 논란이 큽니다. 군수와 부군수가 각각 2~3차례 실과장들과 토론회를 거쳤을 뿐 조직 진단도 생략됐습니다. 군수임과 실과장들 회의, 또 부군수임과 실과장 회의,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이라는 것은 이게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고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승진 요인을 앞세운 공무원 줄 세우기란 지적을 받는 조직 개편안이 신안군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직 개편 입법을 예고해가지고 의회를 회부를 하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제 입장을 정리를 할 텐데 거의 끝나는 시점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참 머리가 무겁습니다. 앞서 구례군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6급 이하 증원에 그쳐 뒷말이 적었고 고흥군의회는 부적절한 시기와 선거용이라는 비판 속에 고흥군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심의 유보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를 윤장현 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제의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례가 중복감사라며 반발하는 복지 관련 기관들은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과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합동으로 채용 설명회를 갖습니다. 오는 12일 나주 동신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한전과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나주에 있는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올해 모두 2,599명으로 채용하는데 현재 18%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에 따르면 463명은 지역인재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397명이 채용됐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주자들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시고 광주시장 선거판의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이용섭 대세론이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경선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약간의 좀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 지난주에 나왔을 때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안 됐잖아요. 일주일 만에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고, 또 이제 이용섭 후보의 그 페널티 10%가 가점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변수로 작용하면서 지금 이제 대세론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결선 투표제라는 것은 누가 2위가 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위와 2위 후보의 그 격차가 10% 이상일 때는 결선 투표제가 의미 없이 그대로 이제 대세론을 가는데 만약에 10% 이내로 좁혔을 때는 상당히 역전이 가능한
그래서 대세론을 말하기는 지금 섣부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인하여서 이 후보가 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가 이제 강기정 후보 예를 들면은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는 3자 단일 후보로서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3자 단일 후보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강 후보 입장에서 다행스러웠던 거는 강주시장 경선만 지금 다른 지역 경선에 비해서 늦어졌다는 거, 네. 시간을 좀 벌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의회의 다크호스가 이제 한 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 양양자 후보인데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컷오프 불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영입인사로 영입했던 분인데. 네. 양현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구도가 이용섭 대 반이용섭 구도였다면 친문의 대표 주자로 친문 대 이용섭 구도로 전환이 된다면 새롭게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것도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윤장현 시장이 직접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한다면 약간의 변수가 있겠지만 이 또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보가 많은 민주당에 비해서 네.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죠. 민평당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구청장 후보는 이제 모두 정비가 갖춰졌는데 네. 여전히 시장 후보는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이제 강산구청장 후보 1명 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물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정의당 나경채 예비 후보 그리고 민중당 윤민호 예비 후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 젊은 후보이고요. 청년 그리고 노동자 여성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시장이 되면 이제 청년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친노동 정책 그리고 성평등 이렇게 인권도시 강조에 맞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거고요.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 같은 경우도 40대 젊은 후보입니다. 민중당 하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생소하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이 뭐죠?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이 이제 민중당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 역시 청년 부시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용섭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무소속으로는 나올 수가 없나요? 어렵죠. 왜냐하면 2002년 대선 때 이인재 방지법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경선 전에는 컷오프된 후보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네. 돼버렸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경선에 참여한 도장을 찍는 순간 무소속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흥에 있는 작은 영화관이 개관한 지 2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14만 명을 넘겼습니다. 인구 감소로 문화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해냄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30년 전 추억 속의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영화관이 없었던 문화의 사각지대 고흥. 지난 2016년 2월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해 현재 2개 상영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신 영화관 시설에 갓 개봉한 영화 등 4편의 최신 영화가 하루 11차례 상영됩니다. 저녁 시간대와 주말이면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에는 진짜 영화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갈 기회도 이렇게 또 많지 않고.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도 오게 되고 이렇게 또 주말에 또 가족들하고 오면 참 좋더라고요. 고흥 작은 영화관은 개관 2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 전국적으로는 37개 시군에서 이 같은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영화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동네에서 가깝다는 장점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또 빠르게 정착한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근 중소도시에서 찾아오는 나들이객들의 운치 있는 원정 관람으로
영화계의 비수기를 피해가는 전략적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또 영화 상영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으로의 재편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독립영화나 아니면 한국의 옛날 영화, 특히 저희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옛날 영화 같은 걸 뭐 영화제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감독이 했던 영화 같은 거 쭉 해가지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영화제 같은 걸 좀 하고 싶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영화관이 작지만 큰 역할로 지역의 문화와 복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5.18 행방불명자를 찾고자 가족들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광주시는 5.18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신고해온 사람들 중 DNA를 확보하지 못한 62명의 가족 혈액을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혈액은 암매장 발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유골과 대조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5.18 행방불명자는 76명이고 이와는 별도로 신고된 행방불명자는 241명에 이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장흥군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장흥군 공무원이 조경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장흥읍 사무소와 모 건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서류들을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담양군 금성면의 한 국도에서 레저용 차량과 미니버스가 충돌해 레저용 차량 운전자 38살 노모 씨 등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한 노 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SNS에선 어떤 뉴스가 시민들에게 주목받았을까요? 우치공원 벚꽃 축제와 농성 지하차도 관련 뉴스, 그리고 새벽에 나타난 돼지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축하 공연도 보고 보물찾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오는 15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제1회 우치공원 벚꽃 축제. 축제장 입장도 무료, 평일 오후 6시 이후엔 패밀리랜드 시설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료 입장 실화냐? 또 우리 오라고 손짓하네. 봄 소풍 갈까? 평소 우치공원을 찾았던 많은 시민들은 축제를 반기며 직접 찾아가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3일 내내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벚꽃이 다 떨어져 나무만 남아있을 거라 걱정하기도 하고 벚꽃이 이미 지고 있는 시점에서 축제가 시작돼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제발 꽃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며 벚꽃 축제와 함께 남은 봄을 만끽하고 싶어 했습니다.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는 소식도 시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루 4만 3천여 대의 차량이 지나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요지, 농성 지하차도. 그래서일까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본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 농성 지하차도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도로 경사가 급한 탓에 이곳에 지날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잦은 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를 완만하게 바꾸는 공사를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땅에 묻혀있는 가스관이 발견되고 교통대책을 세우는 등의 이유로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저런 피해를 끼치다니. 요새 광주 행정은 간 보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할 듯 말 듯 공사가 계속 연기되면서 혼란을 겪는 시민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농성 지하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분 폐쇄됩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뚝방에 나타난 돼지 3마리 소식에도 재밌는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새벽 2시쯤 광산구 우산 배수문 인근 뚝방길을 거닐던 까만 돼지 3마리가 한 주민의 신고에 의해 포획됐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어쩐지 집에 안 오더니 빨리 들어와라. 동생에게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언제 광주 왔어? 친구에게 장난도 치며 많은 시민들이 돼지의 귀여운 매력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위치에서 보여주니까. 원앤원에서 3루 타격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바라디나 시즌 3호 홈런 신정에게 터트립니다. 스코어는 1대1 이제 원점입니다. 오른쪽 타구 이명기 타구는 감장을 넘어갑니다. 오늘 솔로 홈런 2방 기아 타이거즈 역전. 점수는 2대1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 앞서 나갑니다. 6회입니다. 이구째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최용의 안타. 자, 기아 타이거즈가 반격을 준비합니다. 2구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서동욱의 시즌 첫 안타. 3구를 때립니다. 투수 옆. 자, 1호수가 1호 베이스 쪽으로 아웃입니다. 투아웃. 그러나 주자는 1-3루. 밀어냅니다. 1-2간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점수는 3대3 동점. 대타 성공. 기아 타이거즈. 나지완의 적시타. 4구째 내립니다. 1-2간 다시 한번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선빈의 적시타. 나지완 김선빈 적시타를 연이어서 때립니다. 점수는 4대3 역전 기아 타이거즈. 투앤투 백 돌았습니다. 삼진 3구째 바깥쪽 빠지 않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좌측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 좌익수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즈 4대3 승리. 김세현이 승리를 지켜냅니다. 넥센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은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는 한화, 롯데와 3연전씩을 갖습니다. 기아는 내일부터 대전에서 하나 이글스와 주중 3연전을 갖고 오는 13일에는 롯데를 광주로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내일 한화전 선발 투수로 한승혁을 예고했습니다. 프로야구 광주FC가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광주FC는 어제 부산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시즌 6라운드 경기에서 나상호가 후반 16분 결승골을 넣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광주 박진섭 감독도 감독 데뷔승을 거뒀습니다. 광주는 오늘 14일 홈에서 안산을 상대로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호남대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 여자배구부와 여자 탁구부를 창단했습니다. 호남대 여자배구부는 센터 조환희와 리베로 정서연 등 모두 8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시 배구협회와 협의한 끝에 출범했습니다. 호남대 여자 탁구부도 주영희 코치와 박수진 등 4명의 선수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쌀쌀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는데요. 이번 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후에 발효되면서 모레 사이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우리 지역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는데요. 다만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고 어제 유입된 먼지들로 인해 나쁨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8.4도, 영광 5.5도로 아침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화순 18도까지 오릅니다. 목포가 16도, 영암 18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 보성이 18도, 순천과 광양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남해 서부 해상, 내일은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수요일 비가 내린 이후에는 금세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